이번 시간에는 민간경비의 공공성과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경비가 매우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경찰과 그 규모를 비교했을 때 대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경비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의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안 서비스를 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공적인 부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치안 서비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 등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은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는 경찰이 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개인과 같은 사적인 분야에서는 민간 경비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 경비와 공공경비, 경찰과의 관계를 보면은 수직적 관계 또는 보조적 관계, 그리고 경쟁적 관계, 협력적 관계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으로 협력적 관계가 보다 바람직한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민간경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경비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치안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공공 서비스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공공단체에 의해서 수행되는 활동을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치안 서비스로서, 치안 서비스도 공공 서비스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치안 서비스는 당연히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진압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치안 서비스라는 것이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방, 소방, 교육, 보건, 치안 등등 이런 여러 가지의 공공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공공 서비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치안 서비스를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 서비스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의의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치안 서비스를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치안 서비스의 그 상호 관계들을 보면은 수직 보조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보조적인 관계 이렇게 봅니다. 경찰이 위에 있고 민간 경비가 경찰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력 관계, 협력적 관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치안 서비스의 제공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안 서비스는 국민을 보호하는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국방의 개념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형사사법 서비스, 경찰 서비스, 민간 차원에서 하는 서비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 국방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이죠. 대외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치안 서비스로 본다면은 이것은 국가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하는 것인지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치안 서비스 보다가 조금 넓은 개념의 서비스가 형사사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을 포함한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이 연계되어서 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이 국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사법, 경찰, 민간 부분 이런 식으로 그 서비스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보자면은 차이가 있겠죠. 치안 서비스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민간 경비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경찰이나 국방보다는 그 지역적으로 훨씬 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중에서도 경찰의 서비스는 흔히 아는 것처럼 범죄 예방과 범죄 진압, 위험 예방과 대민 봉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경찰은 형사사법 서비스라고 하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을 통틀어서 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초입 단계, 입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행하는 서비스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검찰, 법원, 교정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범죄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법원, 교정기관의 대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인권 존중과 증거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경찰의 다음 단계에 있는 형사사법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경찰 서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과 같이 거시적인 차원보다는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 민간 부분이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치안 서비스 참여 형태는 크게 민간 경비와 일반 시민으로 나눌 수가 있죠. 현행법상 민간 경비는 경찰에 의한 허가 및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찰 관할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간 경비 활동이 범죄 예방 등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손실 예방과 관련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죠. 일반 시민은 자율방범대와 같은 형식으로 치안 서비스 영역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다음 치안 서비스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안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가 갖는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성이라는 것이죠. 공공성이 강할수록 민간 부분보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방위를 민간에 맡겼을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런 공공성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재화 서비스를 순수 공공재, 비순수 공공재, 민간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재 이론이라는 것을 보면은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거부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은 공공 부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비경합성, 비배제성 또는 비거부성 이런 특징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송을 예로 들면은 민영방송사에서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방송이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거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먼저 비경합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경합성 또는 공동 소비라고도 합니다.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나도 계속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TV를 봐도 옆집에 TV 수신이 불량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비경합성이 되는 것입니다. 치안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누가 추가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죄화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고 소비가 많아지면 제품이 희소하게 되고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런 특성을 보이는데 반해서 공공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치안 서비스는 많은 사람이 동등한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하며 동등한 이익을 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치안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비경합성입니다. 이런 공공 서비스는 모든 소비자에게 동등한 서비스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이런 치안 서비스는 한 개인이 보다 많은 치안 서비스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은 치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비배제성입니다. 비배제성은 서비스 공급 주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집단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TV만 있으면은 별도의 비용 없이도 TV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제외시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시민에 대해서 당신한테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품행이 안 좋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비배제성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그 가격을 내야만 혜택을 받고, 가격을 내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안 서비스의 경우, 다른 공공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치안 서비스의 경우에 어떤 시민이 자기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안 서비스를 경찰 입장에서는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비거부성이 있습니다. 비거부성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성입니다. 이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객체의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공급되면은 시민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국방이나 경찰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지역에서 경찰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자기가 나는 그 치안 서비스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 시장 원리에 의하면은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나는 그 서비스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공재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중에서 하나 생겨나는 것이 바로 그 무임승차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담에 의해서 생산된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치안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내건 내지 않건 치안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경찰에게 신고하면서 그 경찰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민간에 맡기기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안 서비스를 만약에 시장에 맡기게 되면은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적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안 서비스를 정부의 강제적 힘에 의해서 적절하게 공급한다는 것이죠. 다음 장입니다. 경찰 서비스는 이런 공공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공공재라고 하더라도 순수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은 희소하며 대부분은 이런 순수 공공재와 민간재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비순수 공공재가 된다는 것이죠. 순수 공공재라는 것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진 제한화 서비스입니다. 비경합성이나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진 제한화 서비스를 순수 공공재라고 하고 비순수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비경합성이나 비배제성 중 하나가 훼손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비용을 내고 사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길이 막혀서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일정 부분 방해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은 고속도로가 공공재이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그 효용이 일정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방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순수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론상으로는 경찰 서비스가 순수 공공재라고 볼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공공성이라고 하지만은 국방의 공공성이 경찰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국방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국방을 제공하지만은 경찰은 똑같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할 주민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경찰이 순찰을 그만큼 적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경찰이 전국적으로 공공재이긴 하지만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고속도로와 같이 이런 정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그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112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 때 다른 지역에서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면은 출동하는데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구역의 편성, 거리감퇴 효과, 외부 효과성 등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의 편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보통 그 국가는 나누어져 있고요. 그 행정구역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행정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찰의 경우에도 국가경찰 제도인 경우에는 서비스의 차이가 지역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치경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치안 서비스는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찰 체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뭐 제주에는 일부 자치경찰제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국가경찰 체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적으로 이런 서비스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치안 서비스의 그 차이는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경찰 활동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소규모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경찰 활동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공공재성이 가지는 이런 아주 비경합성 또는 비배제성 이런 것들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아마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게 된다면은 지역적으로 서비스의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다음은 거리감퇴 효과입니다. 경찰기관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서비스의 양이나 질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고를 했을 때 물론 112 신고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와 떨어져 있어도 인근에 순찰차가 지나가고 있다면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경찰기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경찰이 출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기관에서 멀어질수록 경찰 서비스, 치안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리 감퇴 효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노력이나 비용은 거리가 많을수록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증가되면은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한화 서비스의 양은 감소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비용을 증대시키다 보면은
서비스가 이용되지 않는 지점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비배제성의 기준을 훼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경찰 순찰차가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서비스라면은 이런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소비자는 그 서비스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외부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외부성이라고도 하고 부차적인 효과성 또는 환경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서비스가 주변에 영향을 주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크게 정의 효과, 플러스 효과와 부의 효과,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플러스 효과는 유익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자기가 있는 지역에 좋은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여기 해당되겠죠. 교통이 좋은 지역이라든가 또는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이라면은 유익성이 될 것이고, 부의 효과,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유해성이라고 하는데, 유해시설,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유해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악취가 난다든가 하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성을 갖는 것을 주로 유익한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해성을 갖는 것을 유해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경찰 서비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편성, 거리감퇴 효과, 외부 효과성 등에 의해서 서비스의 양과 질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경찰 서비스에 대해서 민간 경비가 참여 가능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치안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특정 대상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상에게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치안 환경의 개선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민간 경비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수준, 국가 수준의 원칙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개인이 민간 기업이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적응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지켜질 때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죠. 평등의 원칙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은 이것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특수경비 업무의 계속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특수경비 업무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특수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이 특수경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응의 원칙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가뭄 시에 물의 공급을 증대하는 것처럼 이런 공공단체 또는 국가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원칙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무임승차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정 지역에서 민간경비가 활성화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만 빼놓고 우리 이 지역에서 모두 민간경비를 이용한다면은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민간경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범죄자들이 알 수 있다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 활동 영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우리가 하는 세프티드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방어공간을 한번 살펴보는데, 방어공간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사적인 영역, 준사적인 영역, 준공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집을 예로 들면 사적인 영역은 아파트 내에 있는 자기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쪽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준사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아파트 내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은 준사적 영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지만은 아파트 내부 사람들은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준공적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아파트 단지 내 정원, 공원, 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지만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공적 영역은 아파트 단지 밖에 있는 지역을 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경찰은 공적 영역에서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민간경비는 사적인 영역에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죠. 민간경비가 공적인 영역에서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죠. 개인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경비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비용을 받고 하는 역할을 민간경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공간의 영역 설정과 관련해서 배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성을 보면은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바로 배타성이라는 것인데요. 자기 집안에서는 자기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주소 불가침,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등이 있어서 국가 공권력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주민들의 서로 감시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준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곳은 아파트의 복도, 엘리베이터 등 이런 곳에서는 일정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한다면은 경찰이 하는 것이 좋은가, 민간경비가 하는 것이 좋은가? 현재는 이런 지역이라면은 민간경비의 영역이라고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경찰도 이런 곳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주로 민간 경비에서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면은 주로 복도나 이런 곳에서 이런 감시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낸 그런 비용을 가지고 그런 감시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을 보면은 많은 부분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점, 그리고 범죄 예방을 하는 점 등에 있어서는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미국과 같이 민간경비가 우리보다 좀 발전되고 진화된 곳에서는 좀 더 많은 영역을 민간경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출입통제, 범죄조사, 또 고용자들에 대한 신원조사, 범죄자의 체포, 범죄보고, 교통통제 이런 역할까지 민간경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의해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 기계경비, 특수경비에 한해서 경비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는 청원경찰이 있어서 일정한 지역에서 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간경비와 경찰의 여러 관계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먼저 목적을 살펴보면은 민간경비는 사익을 보호하고 경찰은 공익보호가 우선이 있죠. 물론 경찰도 넓게 보면 사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 예방, 위험 예방이고 경찰의 역할은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를 진압한다든가 위험을 진압하는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민간경비의 주체는 주로 기업이고 경찰력은 주로 국가가 관리하고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지방정부는 현재는 제주도가 해당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겠죠. 민간경비의 대상은 경비료를 낸 고객이 대상이 되고 경찰의 대상은 국민이 되는 것이죠. 법률 관계의 근거를 보면은 민간경비는 경비계약이 그 근거가 되고 경찰은 법령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권력을 보면 민간경비는 원칙적으로 권력을 미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특수경비원과 같은 경우에는 총기 소유 또는 사용 등의 권한을 법에 의해서 부장받고 있지만은 특별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고요. 경찰은 막강한 권력을 법에 의해서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권력을 민간경비는 보유하지 않고 있고 경찰은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권한의 근거는 위탁자의 개인적인 권한, 사건이고요. 경찰은 통치권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재원은 자본금과 경비료가 민간경비의 재원이 된다면 경찰의 재원은 국민들의 세금이 되는 것이죠. 주요 인력은 민간경비는 민간경비원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경찰은 경찰 공무원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구조입니다. 먼저 보조적 관계, 경쟁적 관계, 협력적 관계가 있는데 보조적 관계를 살펴보면은 경찰이 민간경비보다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역할을 하면서 경찰이
이 공백을 남겨놓은 곳에 민간경비가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동화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민간경비가 경찰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은 어떻게 보면 보조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경쟁적 관계 구조입니다. 경찰은 민간경비보다 법 집행 권한이 존재하는 것이죠.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경찰의 치안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양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민간경비의 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만 적용되지만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 우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경쟁적 관계 구조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음에는 협력적 관계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익 집단론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기준으로 해서 이익 집단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경비를 독자적인 주체로 인식합니다. 민간경비 집단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찰과 협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의 지원을 주로 요구하고 통제를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민간경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고 치안 서비스의 민간경비의 자원들을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협력적 관계구조의 여러가지 구체적 내용들을 보면은 개인 간 연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비 업체에서 경찰관 등을 채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현직 경찰이 부업으로서 근무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음 공동 운영인데 이것은 경찰이 민간 경비와 공동으로 치안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데 영국이나 미국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일 월드컵 때 경찰과 민간 경비가 공동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찰과 민간 경비의 공동 운영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업무의 교환입니다. 정보의 교환이 되는 거죠. 미국의 민간경비 회사는 범죄 기록에 관한 기록들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고 경찰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수경비원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경비원을 고용하는 공공기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중요시설에는 청경찰과 특수경비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새로운 조직 형태가 되겠는데 국가의 업무에 민간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부검에 일반 병원이 참여하는 형태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경비와 경찰, 시민과 경찰은 서로 치안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데 민간경비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